강훈식 의원이 무면허 라이더인 이유는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무면허로 운전을 했던 미친. 좋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발의의원 목록 봅시다. 더불어민주당 16명, 바른미래당 1명, 바미당 의원은 지금은 탈당한 이원주 의원이고, 해당 법안 대표 발의자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이력이 있는 전과자입니다. 야, 교특법이면 12대 중과실인데, 그래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무면허는 좀... 해당 이력은 강훈식 의원이 취재진을 피해 잠수 탔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중 전과 5회로 최다 전과자입니다. 1992년 12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1994년 3월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뇌물공여 의사표현으로 벌금 100만원 이력이 있고요. 이에 대해 묻는 기자의 해명 요청에 만원짜리 한 장 준 걸 전과라고 표현하냐, 질문이 수준 미달이다 라고 해명하셨고, 같은 민주당의 사선 의원인 조정식 의원인 경우엔 더 대박인데, 2000년 7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이 있으셨네요. 대충 요런 표정으로 거부하셨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마찬가지로 해명을 드리려 했지만 연락도 못했고요. 적어도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쌍욕을 퍼부어가면서 민식이법을 옹호하는 분들이라면 민식이법의 입법에 동의를 하든 말든 상기에 거론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쌍욕을 퍼붓고 인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역시 조국에게 법무부 장관직을 맡긴 나라답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아주 좋고요. 이제 법안 자체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의안번호 2024079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의안번호 2024071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뭐 외국인 면허니 뭐 잡다한 거 다 빼고 핵심 쟁점만 짚어보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 장비 깔고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의무 부여. 이건 뭐 취지 자체를 봤을 때 예산이 허락한다면 나쁜 이야기는 아니죠.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시설 유지 관리비 등을 따져보고 해당 사업의 이권에 개입된 세금 도둑놈 없나, 공직자라는 양분이 뇌물이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어이없는 인간은 없나 잘 살펴보고 감시해야 할 부분이고요.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 13신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어린이 보호구역 이야기죠. 거기서 12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12조 1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준수해라 이거고, 3항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라. 그렇지 않고 교특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여기서 교특법 제3조 제1항은 차 몰다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죽거나 다치면 이러한 처벌을 한다라는 규정인데, 한마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몇몇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징역 3년 이상이고 집행유예나 감경도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집행유예 이야기는 징역 3년 이상일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줄 수 없다, 이걸 두고 하신 이야기 같은데, 교특법 제4조를 비롯해 기존 법률에 이미 수많은 감경 사유들이 있고, 여기 해당되는 경우 감경에 의해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이야기는 다소 과장된 가짜 뉴스들입니다. 아마 법률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변호사 자문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발생한 성급한 실수들이겠죠. 자, 그럼 이 법이 악법이 아니냐? 타당하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형의 수준이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힘든데, 현행법에서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까 맥시멈 25년까지입니다.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에 양형의 균형이라는 게 필요한 법인데, 이게 형평성에 맞냐 하는 겁니다. 형량을 높이면 다들 조심할 거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다, 그런 논리면 노상방뇨하다 걸린 남자는 자르고 여자는 붙여야죠. 도둑질하다 걸리면 손목 자르고, 배 건들지마! 손모가지 날라가 본게. 악플 다는 놈들 손가락 자르고, 침 뱉으면 혓바닥 자르고, 아니면 뭐 그냥 하나 걸리면 싹 다 사형 때리던가. 그럼 아주 청정국가 되겠네. 민식이법의 형량이 작년 11월 29일 이후 강화된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형량이랑 똑같은데,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금지된 범죄행위죠.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통행도 금지되어 있었나요?
자, 법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랑 게임 하나 합시다. 이거 정확히 찾아내시는 분은 동체 시력과 반사신경이 대한민국 1%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짧은 블랙박스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영상은 사고가 확실히 발생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데뷔 영상부터 낚시 컨텐츠로 등장한 놈이라 좀 신뢰가 안 가는 건 알겠는데 이건 진짜야. 근데 그게 사람과 나는지 자전거와 나는지 정면에 차량과 나는지 옆에서 끼어드는 스쿠터와 나는지 혹은 신호를 위반하는 미친 트럭과 나는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진짜 운전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간 유로 트럭 하는 느낌으로 정면과 좌우를 동시에 체크하면서 사고 차량이 어디서 끼어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눈으로 찾으면 진짜 천재 인정. 봅시다. 주행 녹화 모드로 전환합니다. 자, 보셨죠? 영상 다시 돌려서 저 빨간 옷 입은 꼬마가 취하는 준비 동작이 보이나 안 보이나 다시 한번 보세요. 시야에 완벽하게 가려집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런 상황이면 진짜 캐치하기 어렵습니다. 도로 상황을 보면 횡단보도 위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는 차량이 없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거 안전거리 간격 띄워놓으면 당연히 옆에 골목에서 차가 줄줄이 나올 테니까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아예 없어질 때까지 하루 반나절 저기서 양보만 해야 되거든. 통과할 줄 알고 진행하다가 옆에서 튀어나온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 위에서 신호 대기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민식이 사건도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이거는 양반이죠. 이렇게 자기 아이 태우려고 보도위나 근처에 대놓고 주정차 중인 개념 없는 인간들도 많은 게 현실인데 이런 정신나간 학부모들 처벌 강화는 왜 안 합니까? 민식이 사고로 마음 아픈 학부모님들 왜 본인들이 피곤해지고 피해볼 수 있는 법안은 신청을 아예 안 하시나요? 아이의 안전만이 지상 과제이고 여기에 반대 의견 내는 사람들을 무슨 악마로 몰아가시려면 스쿨존 내 차량 전면 통행 금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왜 안 하십니까? 스바 무거운 걸 리어카 끌고 등하교는 입력거 쓰고 나 청년 실업률 족가라 그래. 몸 건강한 방구석 백수들 싹 다 가서 등하굣길 100m당 5,000원씩 받아먹고 집에 가는 길에 설렁탕 한 그릇 사가지고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야 이년아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이지랄 하다가 엄마한테 등장한데 철썩 맞으면 6실월 어쩐지 오늘은 운수가 좋더라니 이러면 개꿀잼 아니냐? 적당히 하자는 말이고요. 방금 전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신 사고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덕분에 차량 사이드 쪽에 아이가 달려와서 갖다 박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벌금 250에 합의금 450 내고 끝내셨다고 하고요. 출처는 뽐뿌의 당사자분이 올리신 글입니다. 인용 출처 주소는 설명란 참고해주시고 제가 저번 영상에 올린 댓글에 자꾸 무슨 운전자만 안전수칙을 100% 지키면 보행자 아동은 도로 위에서 숨바꼭질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앵그리버드 마냥 갑자기 뛰어들든 뭔 짓거리를 해도 절대로 사고가 안 난다는 듯이 보행아동은 불가항력적인 존재라 어차피 지들 맘대로 숨었다 뛰어나왔다 하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는 기본적인 보행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보호자의 관리나 교육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의무 부과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보라고 이거 불빵 영상 첨부한 겁니다. 해당 영상의 운전자분이 일시정지 했으면 저 사고가 안 났을까요? 아니죠. 타이밍을 봤을 때 슬쩍 멈췄다가 쓰면 차량 옆이 아니라 정면에 박았겠죠.
있었겠죠. 아예 3초 이상 충분히 멈췄다 갔다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애가 차 뒤에서 멈칫하고 대기 타고 있다가 또 전력으로 뛰어들면 어쩔 겁니까? 못 피해. 운전자 혼자 아무리 잘해봐야 모든 사고를 100%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운전자가 인간인 이상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정면으로 박아가지고 바퀴에 깔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 좆되지. 아니면 넘어질 때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나요? 뭘 어떻게 돼, 좆되지. 저 블랙박스 운전자분도 민식이법 통과 이후였는데 재수없게 애가 머리부터 박아서 뇌진탕으로 사망했으면 징역 최소 3년부터 최대 무기징역이야. 감형받는다 쳐도 강도 강간범보다 더 세게 처벌을 받는다고. 무엇보다 민식이법의 궁극적인 입법 취지가 뭡니까? 그냥 운전자 처벌 강화인가요? 아니죠. 더 이상 민식이 사고 같은 끔찍하고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막무가내로 애가 불쌍해, 어른이 다 나빠, 어른 더러워, 이딴 되도 않은 감상적인 짓거리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보다 다각도로 강구하고, 그걸 위해서 사고 자체의 인과관계를 최대한 냉철하고 자세하게 분석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의 아동의 모든 행동들에 절대적 쉴드를 쳐버리면, 부모나 인솔자의 교육 감시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애들을 진짜로 위하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어깨 위에 그게 액세서리가 아닌 다음에야 개념 없이 날뛰기 전에 생각이란 걸 좀 하라는 겁니다. 좀 감성파리 선동질에 그만 좀 쳐낚이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 법이 악법이라 단언할 정도로 나쁜 법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입법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고요. 허나 지금의 안 그대로 당장 도입하기에는 기존 고의범들에 대한 양형 기준에 비춰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과하다, 너무 성급하다, 또 보행자 아동에 대한 안전수칙 의무교육 확대 등 다각도의 진정성 있는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런 한 달 만에 만들어진 졸속 법안을 바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시간을 들여서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민식이 부모님의 납득하기 힘든 행동과 이 법을 두고 벌이는 정당 간의 추잡한 행위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체크 아웃. 이러링 빔!